자, 두 번째 단어는 자, 세포의 연구 방법. 이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책에 보면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요거는 그냥 대충 봐도 돼요. 세포의 뭐 발견. 로버트 훅.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 최초로. 뭐 이런 사람,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슐라이덴, 슈반, 뭐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런 얘기 있는데 책에 있으면 봐주고 그냥 없으면 그냥 한 번씩 읽어만 주면 돼. 세포설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포가 단위체다.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다. 그리고 세포는 누구로부터? 세포로부터 이렇게 생성된다는 어떤 세포설이라는 게 있죠. 피로라는 사람. 이런 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세포 연구. 그래서 세포 연구 방법이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지. 세포 연구 방법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현미경이죠. 자, 현미경은 뭐 내용이 이렇게 표로 바로 한번 봐볼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아유, 이렇게 우리 많이 봤던 거 현미경. 뭐 밑에 중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광학이 있고 전자현미경이 있어야 되더라. 이 광장은 무슨 광자임? 자, 네 글자로 무슨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 얘들아, 빛.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은 무슨 선? 전자선. 그치. 얘는 가시광선. 얘는 전자선. 자, 여기다 한번 써볼래, 얘들아. 투과현미경을 뭐라고 한다고? 물리에서 나온다며. 트랜스미션, TEM이라고 하고. 자, 주사를 SEM 이렇게 써주면 돼요. S. 자, S의 뜻이 뭐니? S의 뜻이 뭐야? 쉬어나. S의 뜻이 뭐야? S. 스페셜 하지 말고 S는 스캐닝이라는 뜻이야. 스캔한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하냐면 주사현미경은 스캔을 하면 자, 손을 스캔을 하면 뼈가 보여? 아니면 손 모양이 뭐야? 손 모양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스캐닝은 뭐냐면 반사면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라는 뜻은 스캐닝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밑에서 얘기하겠죠. 주사는 표면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투과는 말 그대로 뭐야?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제 원리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지. 투사 렌즈가 있어가지고 사료를 통과를 해버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보는 거야.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을 보고 외막을 볼 수 있는 건 주사는 못 봐요. 성능이 좋든 상관없어요. 얘는 못 봐요. 왜? 내용물을 못 봐. 그러니까 내용물을 보려면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 자, 우리 광학현미경 렌즈가 두 개가 있지. 대물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저반 렌즈가 있는데 뭐 최대별 이런 건 이제 거의 뭐 안 나오고 뭐 요거는 이제 0.2 마이크로미터, 0.2 나노미터, 5 나노미터 이런 거를 이제 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선은 첫 번째 해상력은 순서를 외우고 있어라. 그래서 누가 가장 일바? TM이 일바야.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가장 작은 것도 볼 수 있다. 이걸 간단하게 해상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이걸 주사전자현미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광학현미경 이렇게 돼 있지. 광학현미경. 성능이 가장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마이토콘드리아를 볼 수 있어. 엽록체를 볼 수 있어. 대신 내막, 타이라코이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가시광선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 바로 뭘 볼 수가 있어? 색깔을 관찰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올려볼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밑에 있어요. 이 표에. 자, 밑으로 짠 하면 가면 여기 나와 있지. 그렇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다 있으나 첫 번째 살아있는 세포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얘네들은 부적합합니다. 굳이 보겠다라면 말리지 않지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선이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한다든지 할 때는 광학현미경으로 봐야지. 가시광선은 해롭지 않으니까. 자, 얘네들은 동그라미, 그렇지. 살아있는, 그 다음에 색깔이 구분 가능하죠. 컬러풀합니다. 광학현미경. 왜냐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라서.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무슨 면을 봐요?
단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양파 껍질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을 봤지. 세포 분열하는 모습을 본 거야.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어. 단면.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얘도 맞죠. 사료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광선도 투과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자선이야. 이게 TM이야. TM은 단면을 보고 SEM은 표면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3D라고 하죠. 3D라고 하는 얘는 3D면을 보는 거야. 입체적인 거야. 얘는 2D를 보는 거야. 2D. 단면은 2D고 입체적인 거는 3D를 보는 거야. 3D. 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에 부족합니다. 부적합해요. 당연히 흑백으로만 관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현미경은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 이거 문제 풀면 이제 너희들이 다 외워져. 웬만하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배우냐면 저거 과학 현미경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현미경의 측정 방법. 자, 여기 먼저 다른 학교 여기까지 이제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실제로 길이 계산하는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자, 이게 현미경이야, 얘들아. 처음 듣는 것처럼 현미경은 이따구로 생겼어. 학교에서 본 적 있지? 자, 우리가 눈에 접하는 맨자, 눈 안자, 눈에 접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접안 렌즈 이렇게 돼 있고, 그 렌즈 안에 얘들아 마이크로미터,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마이크로미터야. 접안 렌즈. 자, 접안 렌즈는 하나니 여러 개니? 한 개야, 얘들아. 접안 렌즈는 한 개. 자, 대물 렌즈는 여기 보니까 세 개가 있죠.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아마 긴 게 제일 잘 보일걸? 렌즈 길이가. 그 다음에 얘가 뭐 한 20배. 가정을 하는 거야. 얘가 한 10배짜리. 자, 대물 렌즈에도 눈금이 있는데, 자, 대물 렌즈는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잘못 뭐 표시가 되는데, 마이크로미터는 이 여기를 재물대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이 재물대 위에 있습니다. 재물대 위에. 재물대에 눈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가 바뀌어도 대물 렌즈 마이크로미터는 어쨌든 고정이 되어 있긴 한데, 자, 봐라. 그래서 여기서 눈금이 몇 개야? 여기 봐. 두 개지. 자, 두 개야. 근데 처음에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떤 게 접안이고 어떤 게 대본인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렌즈 처음에 봐봐요. 여기 겹치는 부위 여기 보이지? 얘들아, 눈금이 두 개잖아. 자, 눈금이 두 개인데 갑자기 눈금이 몇 개로 바뀌었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남아있는 렌즈가 뭐야? 남아있는 눈금이 접안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뭐 한다고? 얘들아, 치워버립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치워버려요. 근데 이유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현미경에 대한 공식, 기본 공식이 뭐냐? 별표. 바로 대물 마이크로미터. 그걸 우리가 한 눈금의 길이라고 하는데, 얘가 얼마로 고정되어 있어? 10마이크로미터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고 하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승과 마이너스 9승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겹치는. 근데 얘가 대물이고, 위에 게 대물이고, 아래 게 접안이야. 오해하지 마. 선생님이 크면 대물인가요? 그러니까 대물 하면 어때? 물건이 크다. 클 때 물건 물자.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알았지? 자, 눈에 보이는 게 커다고 해서 다 대물 아니야. 크기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얘가 대물이라고 했으니까 대물은 몇 칸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사실 5칸이 들어갔죠. 여기서 5칸이 겹쳤잖아. 맞죠? 자,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지 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자, 얘는 몇 칸이야? 어떤 애들 이거 10칸이래. 미친 거 아님? 50에서 70이니까 몇 칸이야? 그렇지. 20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공식이 필요 없어. 시연아. 왜 필요 없냐? 이미 여기 나왔잖아. 대물 한 눈금이 몇 칸이라고? 10마이크로미터니까 총 이게 얼마야? 50이지. 그러니까 이 50을 20으로 나누면 저반 한 눈금 길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굳이 공식이 필요 없지만 바로바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항상 대물 한 눈금의 길이는 알고 있어. 얼마로? 10마이크로미터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반 한 눈금의 길이. 저반 한 눈금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겹치는. 얘들아, 겹치는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수, 겹치는. 똑같이 겹치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수. 그러니까 항상 저반분의 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물을 떠받친다, 저반이. 그다음 곱하기 식.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거를 비례식으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든 거야. 자, 겹치는 저반분의 겹치는 대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분의 몇이니? 당연히 20분의 5. 곱하기 얼마라고 뜨면 돼? 1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얼마였어? 2.5가 됐겠죠. 2.5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 칸 들어갔냐? 정확하게 10칸 들어갔지. 그래서 2.5 곱하기 10칸에서 실제로 세포의 길이는 이 1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딱 하고 나오죠. 자, 이게 공식이야, 얘들아.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아요. 또 변하지 않는 게 뭘까? 변하지 않는 거는 세포의 길이도 일정하겠죠. 그치? 시연아. 세포의 길이도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는 건 뭐야? 이제 배율이 바뀌면서 변하죠. 그게 뭐가 변해? 저반 한 눈금의 길이가 변한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이제 기본 공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이제 기본. 자,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자, 숙제로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배율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배율은 저반 곱하기 대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반이 10이고 배율, 그러니까 대물 저반도 10이고 대물도 10이면 총 100배가 돼. 그다음 밑에 대물을 바꾸면 10 곱하기 20이면 200배가 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와 있네. 2.5라고 쓰면 안 되는데. 오타스 얘들아. 오타스 2.5가 아니라 2.5 맞지? 오타가 아니라 저건 맞고. 그래서 여기가 25가 되겠죠. 10마이크로 10칸이죠. 그래서 10칸으로 해서 이제 25가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얘들아 렌즈가 두 개 있는데 얘네들 상하 좌우가 반전이 돼서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보잖아. 상하 좌우가 반전이 돼서 보여요. 렌즈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정자 오자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상하가 반전되고 좌우가 반전돼서. 그래서 얘가 작아졌지. 몇 배나 작아진 거야? 크기가? 그러니까 길이만 절반. 자, 오자의 길이가 절반으로 됐잖아. 근데 넓이라고 해야 되나? 가로 세로가 동시에 이렇게 작아져서 실제로는 시야가 몇 배 좁아져? 4분의 1배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2의 n승배 얘들아 2의 n승배 그러니까 요거는 작아졌으니까 4분의 1배만큼 2의 n승배가 아니라 뭐라고 돼야 돼? n제곱배라고 해야 되죠. 그치? n제곱배. 시연아 투쟁 중인 시연아 열심히 투쟁 중이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 자신과의 싸움. 자,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갔잖아. 그러면 상을 어디로 뺐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뺐다는 얘기죠. 자, 얘가 내 쪽으로 왔잖아. 그치? 아래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상을 어디로 뺐다는 얘기야? 위쪽으로 뺐다는 얘기지. 바깥쪽으로. 내 몸 바깥쪽으로. 요거는 그냥 한번 봐주면 될 듯. 자, 봐주면 될 듯.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이제 현미경의 배율을 한번 변하게 할 겁니다. 자, 배율이 변한다는 얘기는 무슨 렌즈를 교환을 해, 얘들아? 항상 대물 렌즈를 교환을 할까? 대물 마이크로미터, 대물 렌즈를. 자, 하지만, 자, 다시 여기서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얘 이제 똑같은 상황이야.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건데. 자, 이민호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얘가, 자, 여기에 한 4칸만 적어볼까?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저반입니다. 이게 저반 눈금이에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저반 눈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뭐가 변하지 않아? 그대로야. 크기는 그대로야. 근데 길이가 변할 거야.
알았지? 자, 이 노란 선이 뭐냐면 100배였을 때 대물이야. 이게 대물인데 100배였을 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저반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간단하잖아. 얘가 10이니까 5가 되겠죠. 그치? 여기다 가로에서 저반 한 눈금의 길이가 뭐야? 저반 한 눈금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그대로 배율을 몇 배로? 자, 100배였는데 200배로. 그러면 뭐가 바뀌어? 무슨 렌즈가 바뀌어? 대물이 바뀌어. 자, 공식이 뭐라고 했어? 대물의 한 눈금의 길이는 10 마이크로미터로 일정하지만 자, 대물 렌즈가 바뀌면서 크기가 변해. 몇 배로 바뀌어? 100에서 200이니까 2배로 바뀌면 이 노란 선이 그대로 2배가 되면 이게 한 눈금이 돼버리겠죠. 이게 이제 대물이 바뀌면서 총 몇 배가 되는 거야? 200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저반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나 되니? 2.5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1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10이잖아. 어차피 얘는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도 10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변할지언정 길이는 무변하다라는 거.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 저반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라고? 2.5 micrometers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별표 뭐라고 했더라? 이 배율이 변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 배율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저반 한 눈금의 길이 값을 곱한 값은 변화가 없이요. 이거 알면 문제 풀기가 쉬워나 겁나 편하다고 하지 않았니? 쌤이 편하다고 했잖아. 여기다 100 곱하기 5니까 500이잖아. 이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곱하기 500이 이 500이란 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배율에다가 저반 한 눈금의 길이를 곱한 값은 200 곱하기 2죠. 만약에 400이 되면 어떻게 돼? 알아서 곱해. 그치? 400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400이 되면 1.25가 된다고요.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세포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대신 이제 저반 눈금수가 자 봐봐. 자 여기서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한 눈금에 들어가는 저반 눈금수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죠. 그치? 원래는 2칸 들어갔잖아. 대물 한 눈금에 2칸 들어갔는데 이제 4칸 들어갔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죠. 그치? 그래서 뭐 대물 곱하기 눈금수로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세포 길이도 일정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배율이 변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문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심지어 배율을 몇 번 바뀌냐면 몇 번 바꾸더라? 3개가 나와. 100배, 200배, 400배 이렇게 나오기도 해. 알았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도 이게 아마 수행평가로 나올지 아니면 뭐 실제 문제로 뭐 쉬운 문제도 나오고 수행평가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고 있으면 무난하게 이제 넘어가. 자, 여기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 자, 배율이 변하더라도 뭐라고 돼 있어?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배율이 변하는 것은 여기 가 그림에서 뭐가 변하는 거야?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고정이 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종류로 바꾸면서 배율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크기가 변합니다. 대물은 길이는 일정하고 크기가 변한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배율이 2배 증가하면 대물 한 눈금의 크기가 2배로 증가하고 자, 2분의 1배로 감소하면 대물 한 눈금의 길이가 2분의 1로 감소한다. 뭐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배율이 증가하면 세포가 크게 보이고 그렇지. 그러면 감소하면 세포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자, 세포 크기 측정. 이게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 이거 안 고쳤다 또 쌤이. 쏘리. 왜냐면 얘가 2.5 곱하기 22가 안 나오잖아. 그치? 이거 6이라고 고쳐. 6이라고 고쳐야지. 맞죠? 이거 고친다는 걸. 6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22 하면 6, 22, 6, 22에서 132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 아니야. 잘못 나와 있어요. 잘못 나와 있습니다. 오타. 여기서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야. 뭐분의 뭐? 겹치는 저반분의 그치? 대물. 그래서 대물을 치웠네. 5칸, 5칸이고 3칸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5분의 3이죠.
곱하기 10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6 마이크로미터죠. 곱하기 하니까 132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세포. 식물 세포인 것 같아. 여기서 딱 보니까 식물 세포, 세포 벽이 있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했다. 뭐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런 건 기본이지. 그러니까 배율이 바꿨을 때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될 거. 어려운 문제는 다 그런 문제라는 거. 자, 여기 오늘은 우선은 세포에 그것만 하고. 자, 오늘은 현미경까지 하겠습니다. 현미경.